솔직히 말해서 왜 항상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 있나요? 어쩌면 먼저 문자를 보내고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상황을 뒤집어서 그가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사회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기들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데이트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쫓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을 붙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유하려는 것은 속임수나 교묘한 전략 목록이 아닙니다. 관점, 자신감, 진정성, 그리고 진정으로 남자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강력한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략들이 금욕주의와 금욕적인 사랑의 영원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힘과 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쫓기는 고된 악순환에서 벗어나 당신의 힘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딱 맞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얻기 어려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기에 얻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깊고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불러일으켜 그가 당신을 쫓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일이나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내면을 밝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언제였나요?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바로 이것이 당신이 모든 것을 쫓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충만하고 독립적이며 신나는 삶을 사는 여성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우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의식을 북돋아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매력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취미에 열정적이고 직장에서 성공하며 행복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자를 기다리거나 그의 계획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살아있음으로 느끼게 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에너지에 어떻게 매료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표, 꿈, 그리고 행복에 다시 집중할 때 당신은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를 질투하게 하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하고 싶어 할 만큼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세상이 이미 다채롭고 모험심이 넘치며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경험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남자들은 쉽게 잡히지 않는 여자를 쫓는 스릴을 갈망합니다. 그녀가 은근슬쩍 다가가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물어보세요. 미뤄두었던 열정이 있나요?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기술이 있나요? 자기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그가 당신을 보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금욕주의가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할지 아니면 당신을 쫓을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의미를 불어넣을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독립심을 구현할 때 당신은 자기 통제와 균형에서 시작되는 냉철한 사랑을 발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당신이 막 시작한 미술 수업이나 계획했던 혼자 여행에 대한 최신 게시물을 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호기심을 느낄까요? 당연히 궁금해할 거예요. 그녀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초대받지 못했을까?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삶의 힘입니다. 그를 소외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든 없든 당신의 세상이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바쁜 삶을 만든다면 그는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가 스스로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늘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 있나요? 드디어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헌신하세요.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꿈을 쫓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의 관심이 필요 없어지고 필요해서 선택으로의 전환은 자석처럼 매혹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가느라 바쁠 때 그는 주저없이 그를 바라보며 내가 그녀의 세상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진 속에 있든 없든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는 어떤 남자도 거부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를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빛날지 정말 기대돼요. 둘째, 뒤로 기대지 마세요. 기대지 마세요. 항상 노력하는 사람,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계획을 제안하는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관계를 끊임없이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당신이 더 기대면 그가 당신에게 다가올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것을 쫓는다면 그는 당신을 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두 번째 비결은 뒤로 기대고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하기 전에 만약 그가 관심을 잃는다면 멈추세요. 이건 장난을 치거나 두려움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쫓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뒤로 기대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관심, 노력, 그리고 의도를 보여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즉시 응답하고 언제든 필요할 때 언제든 시간을 내준다면 오히려 그의 눈에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남자들은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언제 문자를 보낼지,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할지 고민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세요. 그가 메시지를 보내면 몇 초 안에 답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말고 시간을 가지세요. 그가 만나자고 하면 그를 위해 모든 일정을 바꾸지 마세요. 당신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뒤로 기대면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당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미스터리, 작은 불확실성들이 바로 매력의 원동력입니다.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뒤로 기대는 것은 단순히 타이밍이나 시간적 여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대화 전체를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온갖 질문을 던지고 그의 농담에 웃어주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기대는 것의 한 형태이며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대신 뒤로 기대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세요. 그가 당신의 관심을 끌도록 노력하게 하세요.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상황에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기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로 기대면 에너지가 바뀌고 그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조종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동등하게 기여하는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나서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요?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뒤로 기대었을 때 그가 당신을 쫓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는 그 연결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 당신을 쫓을 누군가를 위해 공간을 마련할 신호입니다. 뒤로 기대는 것은 또한 금욕적인 사랑과 금욕주의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우리에게 자제력과 감정적 회복력의 힘을 가르쳐줍니다. 뒤로 기대는 것은 무관심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초연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이죠. 당신이 그런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드러낼 때 마치 자석처럼 그는 당신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뒤로 기대는 것이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노력할 때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 따뜻함과 자존감, 자신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쫓지는 않을 거예요. 원한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계획을 세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그에게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주세요.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분명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이 원칙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뒤로 기대어 그가 당신을 쫓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셨나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로 1번을 남겨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고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팁을 받아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몸을 뒤로 기대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환하고 진정한 연결이 꽃피울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히면 당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인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다음 단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기대해 주세요. 셋째, 신비로움의 힘을 활용하세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관계를 쌓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쌓고 싶어 삶의 모든 사소한 디테일을 쏟아내는 자신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나 가장 강력한 매력 도구 중 하나인 신비로움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할 때 그는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숨겨두면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바로 탐구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릴 넘치는 영화를 볼 때 모든 것이 바로 드러나는 장면을 좋아하시나요? 물론 아니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계속 빠져드는 거죠. 관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약간의 신비로움은 그가 몰입하고 추측하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분명히 해두자면 신비롭다는 것은 부정직하거나 애정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난을 치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의 여지를 조금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공유하는 대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곧바로 설명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당신의 생각을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비로움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공유하는 속도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책을 읽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작가들은 처음 몇 장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내며 매 페이지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와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세요. 매 순간이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집니다. 미스터리는 소통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문자를 보낸다면 항상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흥을 돋우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침묵만으로도 그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고 그러한 호기심이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욕주의의 원칙은 여기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금욕주의는 타인의 인정이나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가꾸고 내면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실천하면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칩니다. 바로 이것이 강인한 사랑의 본질이며 힘, 자제력,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미스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와 은은한 자신감을 뿜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당신의 행동,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미소 짓는 모습, 증명할 필요 없이 만족스럽고 충만해 보이는 모습 말입니다. 미스터리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항상 자유롭고 기꺼이 예라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시간을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그 순간들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정중하게 알려주세요. 설령 그 계획이 집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작은 경계는 그에게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는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비밀스럽거나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시에 미지의 영역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관계를 쌓을 만큼 충분히 공유하면서도 그의 호기심을 사로잡을 만큼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는다면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정말 즐거운 밤이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삶을 살짝 보여주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궁금해합니다. 어떤 친구야? 뭘 했지? 이러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당신을 계속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침묵의 힘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그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즉시 대답하기보다는 생각에 잠긴 듯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은 깊이와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며 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신비로움을 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인식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거나 침묵을 채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공간을 채우려는 걸까? 무엇을 공유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의도적으로 고민하면 그를 사로잡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의 기술을 터득하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대신 그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의 관심을 쫓는 대신 그는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려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할 겁니다. 미스터리의 매력은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바로 이 역동적인 관계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모든 원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볼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해 봅시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자신감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넷째, 처음부터 경계와 기준을 정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자주 타협을 하시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계획에는 승낙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은 무시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경계를 넘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길 때마다 그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고 그것은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까다롭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와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기준을 정하면 그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을 반전시켜 그가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관과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고 그보다 못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자신감은 그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그가 당신을 존중하고 흠모하며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죠. 혹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경계를 정하는 게 그를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의 기준에 겁먹는다면 어차피 그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남자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심지어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그 경계를 당신이 가치 있는 여성이며 자신이 받을 만한 것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꾸준한 소통, 서로의 노력 또는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두세요. 이러한 명확함은 때가 되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절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계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밤늦게 문자를 보내지만 약속은 잡지 않는다면 당신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즐거운데 좀 더 일관된 것을 찾고 있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직접적이면서도 존중하는지 주목하세요. 당신은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게 나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 경계를 강화하려는 의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관성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그가 계속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아무런 결과 없이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물러나거나 적어도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경계를 정하는 것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또한 금욕적인 사랑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경계를 정하고 이를 실천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손에 행복을 맡기는 대신 스스로 행복을 통제하게 됩니다. 나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할 만큼 나 자신을 존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존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계속 취소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를 내고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대신 저는 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에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만약 당신이 그 부분을 개선해 줄 의향이 있다면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람은 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며 당신의 필요에 집중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당신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할지 말지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의 장점은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지하지 않은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지한 남자들은 앞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당신을 쫓는 역학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그가 당신을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경계를 정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조언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공감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강하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획기적인 팁을 보려면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계의 힘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고수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가치 있고 자신감 넘치며 강한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바로 그런 여성이 남성이 원하는 여성입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 봅시다. 다음 단계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관계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유혹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5번째, 미묘한 유혹으로 씨앗을 심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무렇지 않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장난기 어린 자신감으로 유혹해서 그가 오랫동안 당신 생각을 하게 한 적이 언제였나요? 추파는 매력과 연결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노골적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마법은 미묘함에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유혹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지는 호기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유혹은 단순한 칭찬이나 웃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술의 한 형태이며 상황을 가볍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유지하는 섬세한 에너지의 춤입니다. 유혹의 핵심은 상대가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꽃, 놀림, 가능성에 대한 힌트일 뿐 결코 완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을 따라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미묘한 유혹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바디 랭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70% 이상이 비언어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태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당신의 움직임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의 눈길과 함께 천천히 미소 짓는 것은 어떤 말로 하는 칭찬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제스처이지만 당신을 보고 관심 있어요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눈맞춤 또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더 오래 그의 시선을 마주치면 짜릿한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장난기 어린 말이나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볍고 덧없는 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을 너무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추파를 던진 걸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추파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난기는 은근한 추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 짝사랑하는 사람을 놀리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장난기 어린 에너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조금 더 세련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한 말에 대해 살짝 놀리거나 말하는 만큼 요리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언젠가는 증명해 보여줘야 해. 처럼 가벼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혹적인 행동이며 그가 당신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유혹은 단순히 그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최고의 유혹 도구입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당당하게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당신이 알만한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남자들은 자신감 넘치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측면 중 하나는 목소리의 힘입니다. 말투, 속도, 리듬은 매혹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때 약간 낮은 톤, 농담할 때 장난기 어린 어조, 또는 적절한 순간에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말의 임팩트를 훨씬 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혹은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보다 대화에 조금씩 섞어 넣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리에 양념을 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을 더할 만큼만 하되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장난기 어린 말투, 저기서는 잠깐의 눈길,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 상대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고 당기는 역학은 상황을 흥미롭게 만들고 그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자신감과 취약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놓고 칭찬하는 대신 있잖아, 처음엔 네가 잘생겼는지 몰랐는데 사실 꽤 매력적이야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장난기 넘치고 그를 긴장하게 만들며 은근히 자신을 더 증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그가 도전받는다고 느끼면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거부할 수 없는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플러팅은 또한 금욕주의와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도 침착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미묘하고 절제된 태도로 플러팅할 때 당신은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구하거나 상호작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즐기며 그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편안함과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플러팅은 양방향입니다.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에 맞춰 행동하세요. 그가 당신에게 기대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저하거나 확신이 없어 보인다면 한 걸음 물러나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세요. 최고의 플러팅은 서로에게 부담 없이 느껴질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남겨주는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장난기 어린 말투, 은은한 눈빛, 가벼운 스킨십 등 어떤 것이든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에 남는 무언가를 남겨주세요. 작별 인사를 한 후에도 그가 오랫동안 당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가 당신을 쫓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은근한 유혹의 기술을 터득하면 단순히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는 그 감정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재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방법과 그것이 당신의 연애 생활에 어떻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6번째, 부재의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신을 그리워할 여유를 준 게 언제였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의 존재에 감사하세요.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반전시켜 그가 당신을 쫓게 만드는 6번째 단계는 부재의 순간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면 그는 당신의 에너지, 웃음, 그리고 존재 없이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 부재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진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욕망은 둘 사이의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문자를 보내고 항상 나타나면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면 당신이 항상 곁에 있지 않고 항상 먼저 다가가지 않을 때 그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차이에서 갈망이 생겨납니다. 좋아하는 노래처럼 생각해 보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결국 그 노래는 마법을 잃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노래가 갑자기 들리면 그 노래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관계에서 부재의 순간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 순간은 대조를 이루고 당신의 존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거나 일부러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열정적인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에 몰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면 단순히 부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듯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오늘 하루가 어떠냐고 묻는 문자를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즉시 답장하는 대신 요가 수업을 듣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답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 답장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타이밍의 변화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고 너와 소통하는 것을 즐기지만 내 문자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부재의 순간은 또한 그가 나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항상 대화를 시작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그에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추구의 근간은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그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부재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공간도 포함됩니다. 끊임없이 그의 관심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하든 그렇지 않든 완벽하게 만족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는 금욕주의와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안에서 충만함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구현할 때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차분하고 강한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가 나를 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내 부재가 그를 밀어낸다면요?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의 부재는 그를 밀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하다면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만의 모험을 계획하거나 가족을 방문하거나 그냥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세요. 그가 당신의 계획을 묻고 당신이 무심코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할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독립심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부재는 또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항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의미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볼 때 그 순간을 예상하고 감사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어줄 때 당신은 그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그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떠오르는 그 호기심, 즉 질문들이 당신을 쫓고 싶은 그의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재의 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와는 관련 없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미뤄두었던 취미일 수도 있고, 시작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전략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천하세요. 당신이 만들어내는 부재는 자신의 행복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이 원칙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로 1번을 남겨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변화를 주는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탐험할 것이 훨씬 더 많으며 여러분과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부재의 순간을 만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삶이 충만하고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터득하면 그가 얼마나 빨리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신을 쫓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째,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하세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관심을 너무 아낌없이 주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쫓게 하려면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접근하거나 차갑고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이 주는 에너지가 당신에게 보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것을 가져오고 그도 그래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시간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너무 거저주면 상대방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그의 계획에 맞춰 일정을 조정한다면 그것은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 시간은 당신 시간보다 덜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그가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면 그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그가 원한다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전화해서 오늘 밤 시간 되냐고 묻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그럼 좋겠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 후반에 뭔가를 정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관심이 있지만 당신의 시간은 그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음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미묘한 경계선입니다.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항상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관심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그가 먼저 다가가도록 허락하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는 그녀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연락하지 않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그가 당신을 쫓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가 당신의 관심을 끌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에서 데이트 계획, 대화 흐름 유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 모든 감정적 노동을 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예를 들어 항상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이번 주말에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그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당신의 에너지가 선물이란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노력을 소중하게 여길 때 관계에서 당신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그의 인정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준에 맞춰 그를 만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칭찬으로 당신을 만나도록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며 그 답은 그의 관심과 투자 수준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의향이 없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금욕주의와 금욕적인 사랑의 개념과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경계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가 당신을 쫓을지 말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당신은 자존감과 정서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그 보답으로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은근한 자신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쉽게 주면 그 꽃은 진가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면 그 꽃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그 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면 그는 그 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게도 성취감을 줍니다. 남자들은 스포츠, 일, 관계 등 어떤 분야에서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당신의 애정을 얻었다고 느낄 때 그는 당신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는 당신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 그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의 시간적 여유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이 주었다면 그 범위를 줄이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보이도록 격려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할 때 균형 잡히고 존중하며 깊은 만족감을 주는 관계 역학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기준에 기꺼이 부응할 적합한 남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을 표현하세요. 질문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면 시끄럽거나 대담하거나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정한 자신감은 굳이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조용하고 확신에 차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야 하죠. 그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자신감은 고압적이거나 주변을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신감은 흔치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끊임없는 칭찬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정처럼요. 하지만 내면에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올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내면의 강인함은 마치 자석처럼
남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은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개성, 열정, 그리고 개성을 포용할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하고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은 필요 없어. 이것이 그와의 소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최근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하거나 그를 능가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당신은 주의 깊게 듣고 미소 지으며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하는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좋아요.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경쟁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가 빛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존재가 따뜻하고 지지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을 발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디랭귀지입니다. 방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깨를 펴고 있나요? 고개를 높이 들고 있나요? 눈을 마주치고 있나요?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당신이 자신과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눈치채도록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또한 불확실한 순간을 우아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면 서둘러 그 침묵을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순간에 기대어 서두르며 어쩌면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분한 에너지는 당신이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감은 다가가기 어렵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인함과 따뜻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열린 마음, 친절함, 그리고 호감적인 태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원리는 금욕주의와 금욕적 사랑의 철학과 아름답게 어울립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쳐줍니다. 데이트 생활에서 금욕주의를 실천하면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답장을 보내든 시간을 들여 답장을 하든 모든 것을 쏟아붓든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든 당신은 스스로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안전함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자신감은 또한 자신의 경계와 기준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가치관이나 편안함에 맞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면 제안은 고맙지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친절한지 주목하세요. 당신은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감 있는 소통의 핵심입니다.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관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자신감은 당신에게 놓아줄 힘을 줍니다. 두려움이나 절박함 때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단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게 바로 나야, 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진실 속에 살면 그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쫓게 만드는 여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원칙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더 많은 통찰력, 팁, 전략을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탐험할 것이 너무나 많으며 당신의 여정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차분한 강인함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당신은 그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존중, 감탄,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지만 여러 면에서 당신에게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쫓도록 이끌리는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매력적인 삶을 만드는 것부터 차분한 자신감을 발산하는 것까지 모든 원칙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당신에게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속임수 조종 또는 당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 신비로움, 경계, 그리고 빛나는 자신감과 같은 당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빠른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호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토대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단순히 그가 당신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에 그가 당신을 쫓는 역학학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 행복, 그리고 내면의 힘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를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균형 잡힌 파트너십에 함께 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상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사랑은 소중하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과도한 투자를 멈추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걸맞은 관계, 즉 당신이 축하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추구받는 관계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에 통합해 나갈 때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이 꿈꿔왔던 연결고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과정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세요. 의도, 자신감,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바른 남자는 당신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대본을 뒤집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 대본을 뒤집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에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임하는 여성으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며 저는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을 고양시키고 힘을 주는 사랑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도록 하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솔직히 말해서 왜 항상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 있나요? 어쩌면 먼저 문자를 보내고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상황을 뒤집어서 그가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사회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기들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데이트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쫓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을 붙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유하려는 것은 속임수나 교묘한 전략 목록이 아닙니다. 관점, 자신감, 진정성, 그리고 진정으로 남자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강력한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략들이 금욕주의와 금욕적인 사랑의 영원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힘과 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쫓기는 고된 악순환에서 벗어나 당신의 힘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딱 맞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얻기 어려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기에 얻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깊고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불러일으켜 그가 당신을 쫓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일이나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내면을 밝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언제였나요?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바로 이것이 당신이 모든 것을 쫓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충만하고 독립적이며 신나는 삶을 사는 여성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우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의식을 북돋아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매력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취미에 열정적이고 직장에서 성공하며 행복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자를 기다리거나 그의 계획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살아있음으로 느끼게 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에너지에 어떻게 매료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표, 꿈, 그리고 행복에 다시 집중할 때 당신은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를 질투하게 하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하고 싶어 할 만큼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세상이 이미 다채롭고 모험심이 넘치며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경험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남자들은 쉽게 잡히지 않는 여자를 쫓는 스릴을 갈망합니다. 그녀가 은근슬쩍 다가가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물어보세요. 미뤄두었던 열정이 있나요?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기술이 있나요? 자기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그가 당신을 보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금욕주의가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할지 아니면 당신을 쫓을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의미를 불어넣을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독립심을 구현할 때 당신은 자기 통제와 균형에서 시작되는 냉철한 사랑을 발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당신이 막 시작한 미술 수업이나 계획했던 혼자 여행에 대한 최신 게시물을 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호기심을 느낄까요? 당연히 궁금해할 거예요. 그녀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초대받지 못했을까?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삶의 힘입니다. 그를 소외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든 없든 당신의 세상이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바쁜 삶을 만든다면 그는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가 스스로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늘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 있나요? 드디어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헌신하세요.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꿈을 쫓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의 관심이 필요 없어지고 필요해서 선택으로의 전환은 자석처럼 매혹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가느라 바쁠 때 그는 주저없이 그를 바라보며 내가 그녀의 세상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진 속에 있든 없든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는 어떤 남자도 거부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를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빛날지 정말 기대돼요. 둘째, 뒤로 기대지 마세요. 기대지 마세요. 항상 노력하는 사람,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계획을 제안하는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관계를 끊임없이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당신이 더 기대면 그가 당신에게 다가올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것을 쫓는다면 그는 당신을 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두 번째 비결은 뒤로 기대고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하기 전에 만약 그가 관심을 잃는다면 멈추세요. 이건 장난을 치거나 두려움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쫓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뒤로 기대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관심, 노력, 그리고 의도를 보여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즉시 응답하고 언제든 필요할 때 언제든 시간을 내준다면 오히려 그의 눈에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남자들은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언제 문자를 보낼지,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할지 고민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세요. 그가 메시지를 보내면 몇 초 안에 답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말고 시간을 가지세요. 그가 만나자고 하면 그를 위해 모든 일정을 바꾸지 마세요. 당신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뒤로 기대면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당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미스터리, 작은 불확실성들이 바로 매력의 원동력입니다.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뒤로 기대는 것은 단순히 타이밍이나 시간적 여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대화 전체를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온갖 질문을 던지고 그의 농담에 웃어주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기대는 것의 한 형태이며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대신 뒤로 기대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세요. 그가 당신의 관심을 끌도록 노력하게 하세요.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상황에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기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로 기대면 에너지가 바뀌고 그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조종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동등하게 기여하는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나서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요?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뒤로 기대었을 때 그가 당신을 쫓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는 그 연결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 당신을 쫓을 누군가를 위해 공간을 마련할 신호입니다. 뒤로 기대는 것은 또한 금욕적인 사랑과 금욕주의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우리에게 자제력과 감정적 회복력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뒤로 기대는 것은 무관심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초연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이죠. 당신이 그런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드러낼 때 마치 자석처럼 그는 당신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뒤로 기대는 것이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노력할 때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 따뜻함과 자존감, 자신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쫓지는 않을 거예요. 원한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계획을 세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그에게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주세요.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분명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이 원칙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뒤로 기대어 그가 당신을 쫓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셨나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로 1번을 남겨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고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팁을 받아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몸을 뒤로 기대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환하고 진정한 연결이 꽃피울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히면 당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인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다음 단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기대해 주세요. 셋째, 신비로움의 힘을 활용하세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관계를 쌓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쌓고 싶어 삶의 모든 사소한 디테일을 쏟아내는 자신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나 가장 강력한 매력 도구 중 하나인 신비로움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할 때 그는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숨겨두면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바로 탐구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릴 넘치는 영화를 볼 때 모든 것이 바로 드러나는 장면을 좋아하시나요? 물론 아니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계속 빠져드는 거죠. 관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약간의 신비로움은 그가 몰입하고 추측하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분명히 해두자면 신비롭다는 것은 부정직하거나 애정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난을 치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의 여지를 조금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공유하는 대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곧바로 설명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당신의 생각을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비로움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공유하는 속도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책을 읽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작가들은 처음 몇 장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내며 매 페이지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와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세요. 매 순간이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집니다. 미스터리는 소통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문자를 보낸다면 항상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흥을 돋우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침묵만으로도 그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고 그러한 호기심이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욕주의의 원칙은 여기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금욕주의는 타인의 인정이나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가꾸고 내면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실천하면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칩니다. 바로 이것이 강인한 사랑의 본질이며 힘, 자제력,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미스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와 은은한 자신감을 뿜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당신의 행동,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미소 짓는 모습, 증명할 필요 없이 만족스럽고 충만해 보이는 모습 말입니다. 미스터리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항상 자유롭고 기꺼이 예라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시간을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그 순간들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정중하게 알려주세요. 설령 그 계획이 집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작은 경계는 그에게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는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비밀스럽거나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시에 미지의 영역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관계를 쌓을 만큼 충분히 공유하면서도 그의 호기심을 사로잡을 만큼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는다면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정말 즐거운 밤이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삶을 살짝 보여주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궁금해합니다. 어떤 친구야? 뭘 했지? 이러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당신을 계속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침묵의 힘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그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즉시 대답하기보다는 생각에 잠긴 듯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은 깊이와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며 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신비로움을 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인식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거나 침묵을 채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공간을 채우려는 걸까? 무엇을 공유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의도적으로 고민하면 그를 사로잡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의 기술을 터득하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대신 그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의 관심을 쫓는 대신 그는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려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할 겁니다. 미스터리의 매력은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바로 이 역동적인 관계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모든 원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볼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해 봅시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자신감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넷째, 처음부터 경계와 기준을 정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자주 타협을 하시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계획에는 승낙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은 무시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경계를 넘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길 때마다 그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고 그것은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까다롭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와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기준을 정하면 그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을 반전시켜 그가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관과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고 그보다 못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자신감은 그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그가 당신을 존중하고 흠모하며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죠. 혹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경계를 정하는 게 그를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의 기준에 겁먹는다면 어차피 그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남자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심지어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그 경계를 당신이 가치 있는 여성이며 자신이 받을 만한 것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꾸준한 소통, 서로의 노력 또는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두세요. 이러한 명확함은 때가 되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절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계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밤늦게 문자를 보내지만 약속은 잡지 않는다면 당신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즐거운데 좀 더 일관된 것을 찾고 있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직접적이면서도 존중하는지 주목하세요. 당신은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게 나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 경계를 강화하려는 의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관성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그가 계속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아무런 결과 없이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물러나거나 적어도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경계를 정하는 것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또한 금욕적인 사랑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경계를 정하고 이를 실천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손에 행복을 맡기는 대신 스스로 행복을 통제하게 됩니다. 나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할 만큼 나 자신을 존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존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계속 취소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를 내고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대신 저는 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에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만약 당신이 그 부분을 개선해 줄 의향이 있다면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람은 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며 당신의 필요에 집중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당신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할지 말지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의 장점은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지하지 않은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지한 남자들은 앞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당신을 쫓는 역학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그가 당신을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경계를 정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조언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공감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강하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획기적인 팁을 보려면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계의 힘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고수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가치 있고 자신감 넘치며 강한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바로 그런 여성이 남성이 원하는 여성입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 봅시다. 다음 단계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관계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유혹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5번째, 미묘한 유혹으로 씨앗을 심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무렇지 않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장난기 어린 자신감으로 유혹해서 그가 오랫동안 당신 생각을 하게 한 적이 언제였나요? 추파는 매력과 연결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노골적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마법은 미묘함에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유혹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지는 호기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유혹은 단순한 칭찬이나 웃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술의 한 형태이며 상황을 가볍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유지하는 섬세한 에너지의 춤입니다. 유혹의 핵심은 상대가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꽃, 놀림, 가능성에 대한 힌트일 뿐 결코 완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을 따라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미묘한 유혹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바디랭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70% 이상이 비언어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태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당신의 움직임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의 눈길과 함께 천천히 미소 짓는 것은 어떤 말로 하는 칭찬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제스처이지만 당신을 보고 관심 있어요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눈맞춤 또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더 오래 그의 시선을 마주치면 짜릿한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장난기 어린 말이나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볍고 덧없는 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을 너무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추파를 던진 걸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추파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난기는 은근한 추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 짝사랑하는 사람을 놀리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장난기 어린 에너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조금 더 세련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한 말에 대해 살짝 놀리거나 말하는 만큼 요리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언젠가는 증명해 보여줘야 해. 처럼 가벼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혹적인 행동이며 그가 당신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유혹은 단순히 그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최고의 유혹 도구입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당당하게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당신이 알만한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남자들은 자신감 넘치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측면 중 하나는 목소리의 힘입니다. 말투, 속도, 리듬은 매혹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때 약간 낮은 톤, 농담할 때 장난기 어린 어조, 또는 적절한 순간에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말의 임팩트를 훨씬 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혹은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보다 대화에 조금씩 섞어 넣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리에 양념을 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을 더할 만큼만 하되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장난기 어린 말투, 저기서는 잠깐의 눈길,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 상대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고 당기는 역학은 상황을 흥미롭게 만들고 그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자신감과 취약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놓고 칭찬하는 대신 있잖아, 처음엔 네가 잘생겼는지 몰랐는데 사실 꽤 매력적이야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장난기 넘치고 그를 긴장하게 만들며 은근히 자신을 더 증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그가 도전받는다고 느끼면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거부할 수 없는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플러팅은 또한 금욕주의와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도 침착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미묘하고 절제된 태도로 플러팅할 때 당신은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구하거나 상호작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즐기며 그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편안함과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플러팅은 양방향입니다.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에 맞춰 행동하세요. 그가 당신에게 기대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저하거나 확신이 없어 보인다면 한 걸음 물러나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세요. 최고의 플러팅은 서로에게 부담 없이 느껴질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남겨주는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장난기 어린 말투, 은은한 눈빛, 가벼운 스킨십 등 어떤 것이든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에 남는 무언가를 남겨주세요. 작별 인사를 한 후에도 그가 오랫동안 당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가 당신을 쫓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은근한 유혹의 기술을 터득하면 단순히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는 그 감정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재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방법과 그것이 당신의 연애 생활에 어떻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6번째, 부재의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신을 그리워할 여유를 준 게 언제였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의 존재에 감사하세요?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반전시켜 그가 당신을 쫓게 만드는 6번째 단계는 부재의 순간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면 그는 당신의 에너지, 웃음, 그리고 존재 없이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 부재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진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욕망은 둘 사이의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문자를 보내고 항상 나타나면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면 당신이 항상 곁에 있지 않고 항상 먼저 다가가지 않을 때 그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차이에서 갈망이 생겨납니다. 좋아하는 노래처럼 생각해 보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결국 그 노래는 마법을 잃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노래가 갑자기 들리면
그 노래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관계에서 부재의 순간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 순간은 대조를 이루고 당신의 존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거나 일부러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열정적인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에 몰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면 단순히 부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듯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오늘 하루가 어떠냐고 묻는 문자를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즉시 답장하는 대신 요가 수업을 듣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답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 답장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타이밍의 변화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고 너와 소통하는 것을 즐기지만 내 문자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부재의 순간은 또한 그가 나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항상 대화를 시작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그에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추구의 근간은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그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부재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공간도 포함됩니다. 끊임없이 그의 관심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하든 그렇지 않든 완벽하게 만족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는 금욕주의와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안에서 충만함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구현할 때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차분하고 강한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가 나를 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내 부재가 그를 밀어낸다면요?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의 부재는 그를 밀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하다면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만의 모험을 계획하거나 가족을 방문하거나 그냥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세요. 그가 당신의 계획을 묻고 당신이 무심코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할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독립심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부재는 또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항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의미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볼 때 그 순간을 예상하고 감사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어줄 때 당신은 그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그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떠오르는 그 호기심, 즉 질문들이 당신을 쫓고 싶은 그의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재의 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와는 관련 없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미뤄두었던 취미일 수도 있고, 시작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전략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천하세요. 당신이 만들어내는 부재는 자신의 행복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이 원칙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로 1번을 남겨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변화를 주는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탐험할 것이 훨씬 더 많으며 여러분과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부재의 순간을 만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삶이 충만하고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터득하면 그가 얼마나 빨리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신을 쫓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째,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하세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관심을 너무 아낌없이 주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쫓게 하려면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접근하거나 차갑고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이 주는 에너지가 당신에게 보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것을 가져오고 그도 그래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시간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너무 거저주면 상대방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그의 계획에 맞춰 일정을 조정한다면 그것은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 시간은 당신 시간보다 덜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그가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면 그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그가 원한다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전화해서 오늘 밤 시간 되냐고 묻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그럼 좋겠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 후반에 뭔가를 정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관심이 있지만 당신의 시간은 그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음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미묘한 경계선입니다.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항상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관심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그가 먼저 다가가도록 허락하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는 그녀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연락하지 않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그가 당신을 쫓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가 당신의 관심을 끌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에서 데이트 계획, 대화 흐름 유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 모든 감정적 노동을 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예를 들어 항상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이번 주말에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그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당신의 에너지가 선물이란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노력을 소중하게 여길 때 관계에서 당신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그의 인정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준에 맞춰 그를 만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칭찬으로 당신을 만나도록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며 그 답은 그의 관심과 투자 수준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의향이 없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금욕주의와 금욕적인 사랑의 개념과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경계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가 당신을 쫓을지 말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당신은 자존감과 정서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그 보답으로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은근한 자신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쉽게 주면 그 꽃은 진가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면 그 꽃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그 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면 그는 그 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게도 성취감을 줍니다. 남자들은 스포츠, 일, 관계 등 어떤 분야에서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당신의 애정을 얻었다고 느낄 때 그는 당신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는 당신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 그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의 시간적 여유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이 주었다면 그 범위를 줄이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보이도록 격려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할 때 균형 잡히고 존중하며 깊은 만족감을 주는 관계 역학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기준에 기꺼이 부응할 적합한 남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째,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을 표현하세요. 질문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면 시끄럽거나 대담하거나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정한 자신감은 굳이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조용하고 확신에 차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야 하죠. 그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자신감은 고압적이거나 주변을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신감은 흔치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끊임없는 칭찬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정처럼요. 하지만 내면에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올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내면의 강인함은 마치 자석처럼 남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은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개성, 열정, 그리고 개성을 포용할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하고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은 필요 없어. 이것이 그와의 소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최근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하거나 그를 능가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당신은 주의 깊게 듣고 미소 지으며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하는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좋아요.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경쟁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가 빛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존재가 따뜻하고 지지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을 발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디랭귀지입니다. 방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깨를 펴고 있나요? 고개를 높이 들고 있나요? 눈을 마주치고 있나요?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당신이 자신과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눈치채도록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또한 불확실한 순간을 우아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면 서둘러 그 침묵을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순간에 기대어 서두르며 어쩌면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분한 에너지는 당신이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감은 다가가기 어렵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인함과 따뜻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열린 마음, 친절함, 그리고 호감적인 태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원리는 금욕주의와 금욕적 사랑의 철학과 아름답게 어울립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쳐줍니다. 데이트 생활에서 금욕주의를 실천하면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답장을 보내든 시간을 들여 답장을 하든 모든 것을 쏟아붓든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든 당신은 스스로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안전함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자신감은 또한 자신의 경계와 기준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가치관이나 편안함에 맞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면 제안은 고맙지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친절한지 주목하세요. 당신은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감 있는 소통의 핵심입니다.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관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자신감은 당신에게 놓아줄 힘을 줍니다. 두려움이나 절박함 때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단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게 바로 나야, 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진실 속에 살면 그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쫓게 만드는 여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원칙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더 많은 통찰력, 팁, 전략을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탐험할 것이 너무나 많으며 당신의 여정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차분한 강인함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당신은 그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존중, 감탄,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지만 여러 면에서 당신에게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쫓도록 이끌리는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매력적인 삶을 만드는 것부터 차분한 자신감을 발산하는 것까지
모든 원칙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당신에게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속임수 조종 또는 당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 신비로움, 경계, 그리고 빛나는 자신감과 같은 당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빠른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호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토대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단순히 그가 당신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에 그가 당신을 쫓는 역학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 행복, 그리고 내면의 힘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를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균형 잡힌 파트너십에 함께 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상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사랑은 소중하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과도한 투자를 멈추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걸맞은 관계, 즉 당신이 축하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추구받는 관계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에 통합해 나갈 때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이 꿈꿔왔던 연결고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과정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세요. 의도, 자신감,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바른 남자는 당신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대본을 뒤집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 대본을 뒤집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에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임하는 여성으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며 저는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을 고양시키고 힘을 주는 사랑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도록 하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